안녕하십니까, 노선호입니다. 7월 3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주시장 분석을 해보고 또 내일의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7월의 첫 번째 거래일 주식시장 상당히 좋게 마감이 되었습니다. 시작이 반이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어쨌든 나름대로 스타트를 잘 끊었기 때문에 향후에 좀 7월달 시장 좀 기대를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과 함께 오늘 방송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주말 마감되었던 미국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시장은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나스닥 지수가 1.45%대 강세를 보이면서 상당히 좀 좋은 움직임을 보였었고요. S&P 500 지수가 1.2%, 다우존스 0.8%대 강세 움직임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개인 소비 지출과 관련된 부분이 이제 물가 지수가 크게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긴축 이슈에 대한 해소 기대감에 나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좀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였었고, 또 은행권의 재정 건전성 테스트 통과 그리고 배당 확대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인해서 다우에 있는 은행주들까지도 긍정적인 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미국 시장이 상당히 좀 긍정적인 모습으로 움직이면서 오늘 주식시장 사실 약간 기대가 되긴 했었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주까지 시장이 좀 많이 밀려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래도 좀 반등을 할 거라고 기대는 했었는데, 하루 종일 좀 시간이 지날수록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거의 종가를 고가로 한 2600포인트까지 돌파한 채 좀 마감을 했기 때문에 시장은 생각보다 더 강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보면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한 608개 정도 종목이 상승을 했고요, 하락 종목수가 272개에 불과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1102개 종목이 상승을 했고 402개 종목이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아마도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계좌에 있는 종목들도 좀 안정적으로 좀 상승을 하지 않았을까, 좀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좀 기분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종목들 얘기 조금 이따가 해보기 전에 일단은 시가총액 상위 반도체 관련주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이면서 시장을 이끄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또 그 외에도 사실 이렇게 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상승을 하면은 원래 이제 중소형주들이 좀 주춤거려야 되는데, 중소형 가치주들 같은 경우도 오늘 좀 상당히 많이 움직이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급적으로 보면은 기관 쪽에서 오늘 상당히 좀 많이 매수를 했어요. 금융투자 쪽에서 8천억 원 정도 순매수를 보였고,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얘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 금융투자나 기관 쪽에서 그동안 좀 많이 덜어냈기 때문에 이제 좀 기관의 수급에 주목을 해보자, 그런 얘기들을 드렸는데, 역시 오늘 좀 이런 금융투자들의 매수세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좀 향후의 시장 뭔가 예전에 기관화 장세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살짝 좀 기대를 해보는 게 어떨까,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개인 투자들은 역시 시장이 이렇게 급등하니까 한 7,500억 정도 매도를 했고요. 이게 좀 아쉬워요. 외국인들이 한 133억 정도 매도를 한 게 조금 아쉬운데, 어쨌든 오늘은 기관이 좀 시장을 잘 이끌어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외국인들도 시장에 공격적인 좀 매도를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내일 이후에 수급에 대해서 한번 좀 주목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본다면 이제 원달러 환율에 대한 움직임이 상당히 좀 그래도 또 역시 긍정적이었잖아요. 1308원 정도까지 9원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결국은 환율이 1320원대까지 올라왔을 때 이때가 매수 기회였다,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2550선 정도 저점으로 해서 다시 또 한 중간 정도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2650선 정도, 그리고 제가 어제 이제 말씀드렸죠. 이번 상승의 목표는 한 2680에서 2700선 정도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정도까지 좀 7월 달에 남은 시장 좀 상승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요,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이 수출의 회복,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일날 토요일날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월 1일날 수출입 지표가 발표되는 건 여러분들이 꼭 잘 챙겨봐야 된다고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었는데, 6월 무역수지가 11억 3천만 달러로 흑자를 기록하면서 월간 무역수지 흑자가요, 지난해 2월 이후에 16개월 만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역수지가 흑자로 전환이 됐다, 이런 게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적자에서 흑자로 턴어라운드 되는 게 좋은 거와 마찬가지로 무역수지도 흑자로 전환이 되었고, 자동차의 수출이 상당히 좀 증가했습니다. 자동차의 수출이 58% 정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상당히 좀 긍정적인 투자의 포인트로 좀 꼽아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 수출이 조금 뭐 떨어졌다 그렇게 나오는 뉴스도 많은데요. 좀 자세하게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반도체의 일평균 수출액이요. 한 3.9억 달러 정도.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 상당히 좀 반도체도 뭔가 이제 좀 반등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모습들이 이번에 좀 포착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가의 움직임 속에서도 반도체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좋은 움직임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차 전지, 뭐 테슬라 걱정은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요즘에 또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관련해서 삼성 SDI 같은 경우가 오늘 하루 만에 7%대 강세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삼성 SDI 같은 경우 보시면은요. 지금 딱 65만 원대 이 정도에서는 다중 바닥을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중 바닥을 만들어 가고 있는 거에 여러분들이 힌트를 얻어서 다음번에 뭐 요 정도 가격이 왔을 때는 좀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충분히 전고점까지만 가도 10%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2차 전지 관련 대장주들 좀 눌릴 때는 언제든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된다. 계속 뭐 강조를 드립니다. 제가 2차 전지 관련주 사실 뭐 에코프로나 그런 종목들은 말씀을 안 드리고요. 왜냐면은 이제 뭐 고평가 영역이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삼성 SDI 이런 기업들은 뭐 충분히 투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1%대 강세를 보면서 73,000원대 움직임 기록을 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강세 그리고 또 반도체 업황에 대한 좀 회복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상반기 저점을 찍었고요. 그리고 이제 공급 축소 효과로 인해서 하반기 수급이 개선될 걸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들의 실적은 뭐 2분기, 3분기 좀 점진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들을 투자의 포인트로 좀 꼽아봐야 됩니다. 제가 주말 동안에 좀 흥미로운 기사를 읽었는데요. 요즘에 삼성전자를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고 외국인들은 계속 매수를 하고 있다. 뭐 그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요. 삼성전자는 충분히 여기서 이 고비만 잘 넘기고 7월 7일 날 2분기 잠정 실적 발표만 뭔가 긍정적으로 발표가 된다면은 충분히 8만 전자까지 역시 한 10% 정도 레벨업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SK 하이닉스 오늘 한 2%대 정도 강세를 보이면서 11만 7천 원대 움직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사실 뭐 그동안 제가 계속 좋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최근에 보면은 좀 대형주들 중에서도 유상증자 이런 게 좀 하더라고요. 뭐 CJ, CGV도 그렇고 SK 이노베이션도 그렇고 막 그래서 SK 이노베이션의 유상증자를 보면서 SK 하이닉스가 이러다가 갑자기 유상증자를 해버리면 어떻게 할까? 뭐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들 투자한다면 지금은 SK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다. 저는 좀 그런 생각도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동차 관련주들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이제 자동차 관련주 관련해서는 6월달 자동차 판매에 대한 좀 그런 지표들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6월달 뭐 자동차 판매에 대한 부분들 잘 살펴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접근이 필요해요. 자동차 업종이 정말 투자하기 쉬운 이유가요. 매월 완성차 판매를 알려주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을 우리가 미리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가 글로벌 도매 시장에서 10% 정도 전년 동기 증가를 했고요. 내수 시장은 전년 동기 18% 증가를 했고 해외는 8%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제네시스의 내수 판매가 전년 동기 무려 24% 증가를 했기 때문에 현대차 2분기 실적 뭐 상당히 괜찮게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주가의 움직임 좀 눌릴 때마다 뭐 20만 원대 초반 또는 뭐 19만 원대가 간다면은 적극적으로 좀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기아 오늘 좀 보합권 마감을 했는데 이제 지난주에 상당히 좋은 움직임을 보였었기 때문에 쉬어가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글로벌 도매 판매가 7%대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내수가 13%, 해외가 6% 이렇게 좀 증가를 하면서 현대차, 기아 계속적으로 좀 판매가 상당히 좀 증가되고 있고 또 가격 상승 이라는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본다면은 주가 이렇게 좀 오늘 같은 날 또 눌리는 모습 이럴 때
조정 시에 충분히 좀 매수 관점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관련주를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면요, 정말 아마 시장이 상승을 한다면은 실적도 받쳐주고 성장도 하고 또 지금 현재 저평가되어 있는 가치주이기도 하기 때문에 자동차 관련주들을 여러분들을 아마 좀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